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특강도 이제 없는데 오늘 마지막인데 책은 다 갖고 오셨죠? 프로 올 사람은 프로 왔겠고 뭐 제 생각에는 한 80% 이상이 안 풀어 갖고 왔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풀면서 좀 헷갈리는 질문들 체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마무리할 때 봐야 되니까 해설은 다 있어요. 해설은 다 있으니까 그 문제 풀면서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걸 마무리하는 거잖아. 내가 그동안 공부를 다 했는데 이거 본 거 같아.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거 틀리다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공부하면 안 되니까 시험장 딱 가면 이거는 이제 시험장에서만 느끼는 수험생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지를 이제 딱 점심에 딱 받잖아요. 받으면 되게 궁금하잖아. 무슨 문제가 나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그 시험지를 나눠줄 때 그 분이 나눠주면 일단 뒤로 덮어두시고 제가 한 5분 전에서 10분 전에 미리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만히 놔두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빈 게 있는지 확인하라는 시간을 줄 거예요. 뭐 어떤 경우는 시험지 한 면이 아예 없어. 그럼 빨리 시험지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지 뭘 확인하고 있어, 그죠? 한 문제라도 더 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뒤로 덮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라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푼다고 거기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시험지 받으면 무조건 푸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조건 푸는데 와가지고 내 앞에서 뭐라고 하면 아니 확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제대로 됐나 문제가 이렇게 확인한다고 하면 돼. 그러면 거기서만 또 10분이잖아요. 10분이면 그래도 최소한 공법은 8개는 풀걸? 안다 모른다가 너무 확실하잖아. 공법은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확실한데 이게 민법이나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법은 약간 읽어야 되잖아. 갑이 을하고 뭐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잖아. 공법은 그게 아니야. 옹담인데 3인에 틀렸어. 오케이. 이런 게 보이는데 그 시간 안에 그걸 풀고 있어야지 내가 나중에 중개사법이 시간이 약간 모질라요. 중개사법은 조금만 읽으면 더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천천히 읽게 되고 다시 읽게 되고 막 하는데 공법은 다시 읽어도 모르고 처음 읽어도 몰라. 그럼 이제 그거는 모르는 문제니까 이거 넘어가라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시험장에서는 안 되죠. 내가 1년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는 못해도 되게 많이 봤는데 내가 41번 첫 문제부터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41번을 잘 풀어야 돼. 풀고 2번 문제, 3번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처음 보는 건데 이 고상처 이 새끼 진짜 막 이러면서 나오는 문제는 넘기셔야 돼. 어차피 다 넘기는 건데 나만 넘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기고 맞출 수 있는 거 제대로 다 맞추는 게 공법을 뭐 재작년 평균치가 LH래 그 공단에서 나온 그 자료 봤는데 합격자 평균 했을 때 60점을 넘은 사람이 7.8%였어서요.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 60점 이상이 7.8%라는 얘기는 8%잖아. 그럼 나머지 우리 거의 92%는 60점이 안 돼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을 넘어서 합격하는 사람보다 60점이 안 돼서 합격하는 사람이 90%인데 뭐 60점까지 맞을 필요 없죠. 나는 합격을 하기 위한 거지. 나중에 나 몇 점 맞았다가 뭐 걸어놓고 게시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추는 것 중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거 실수 안 하고 찍었는데 재수 좋게 많이 맞았다. 그런 게 좋은 거지. 어려운 걸 어떻게 하면 맞춰보겠다. 이렇게 하면 시험장의 그 수험장에서는 그 문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때 가서 확인할 때 이런 것도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은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처음 보는 건데 이런 문제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8개에서 10개야 공법은. 그러니까 10개 나오니까 다 찍은 것 같아요. 시험장 나오면서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시세법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30분 동안 고민해요. 가방을 쌌다 넣었다 막 이러니까 그래도 답을 맞히기 전까지는 이거는 내 점수는 아무도 모른다. 그 또 같이 수험장 들어가면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몇 번에 몇 번이야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확인할 시간에 세법 세율 한번 더 외우고 있어야죠. 어차피 세율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시법 지적에 관련된 거 지목 한번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백서는 일반적으로 중상 문제 위주로 상중 하중에 하는 다 뺐어요. 하는 의미가 없어. 공부를 해봤자 다 맞추는 거 공부하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중중 위주니까 자주 보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 그리고 교재는 이거 원래 그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바꿨는데 그 흰 바탕에 이 글씨로 하면 글씨가 너무 흐려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이거 다 치신 거야. 이런 학원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게 정성 들인 거라서 1번 문제 풀면서 이제 지금 안 풀고 오신 분은 한번 그냥 이 시간에 푼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내가 수업을 듣고 풀었던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풀 때 안 풀리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안 풀리는 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럼 일단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백선이라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면 7시 전에는 내가 무조건 끝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8시까지 갈 수도 있어. 근데 최대한 빨리 달려서 이게 백선이 제가 제일 빠르잖아요. 다른 분이 이제 다음 주 이제 계속 나올 건데 공법이 원래 맨 뒤거든요. 근데 원래 맨 뒤야.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 어려운 거 뒤로 가는데 뒤로 가면 그때 가서 자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제일 먼저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풀 테니까 답은 써 있지만 저게 뭘 원하는지부터 갈게. 자 보자. 계획관리 지역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이유는 낼 게 많아요. 계획관리는 용도 지역 중에서 낼 게 제일 많은 게 계획관리랑 자연녹지랑 주거지역. 그 구분하는 거나 용어정의나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다 맞추니까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건폐율 용적률을 5, 6, 6, 5, 7 따라서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예 안 넣고 그 현재 상태가 두 가지 묶은 건데 현재 계획관리 지역인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던 지역이다. 그럼 이미 착수했다는 얘기죠. 착수했는데 그 위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중복하여 지정이 됐다. 여기다가 시가화를 지정했다는 거야. 이미 얘가 공사하고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시수, 삼신 그거 물어본 거야. 근데 머릿속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나면 1번 지문부터 읽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문제 공법은 해석이 아니야. 보자마자 시수 삼신이구나. 그러면 여기 이미 뭐 한 자죠 지금? 착수한 자는 원래 공법에서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계속 가능한데 다만 시가와랑 수산이 지정이 되면 몇 월 안에 신고해야 된다.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 지문을 찾으라는 거지. 1번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법적 절차를 거쳤으니까 별도 허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이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원칙인데 시가와는 원칙에 따른 뭐야? 예외야. 예외니까 3월 내 신고를 찾아야죠.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 군수에게 3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니까 답이 2번인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얘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읽는 순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럼 일단 3번은 허가 받고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뭐가 틀린지는 알아야지. 사업을 중단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해 인생 망가뜨릴 일이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애를 철거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거 찍으면 이거는 사고방식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2번. 그럼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발구역하고 정비구역은 지정될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죠. 근데 개정? 그럼 얘는 30일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계속 가능한데 이거 신고를 자꾸 허가라고 꼬시니까 허가라는 거 아니다. 시수 3신이다. 개정 30일이다. 요거 정도만 알면 1번은 끝나는 거야. 그럼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이 이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를 때 결정권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하는 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구속력 들어가는 건 주민한테 의견 들어야죠. 와서 봐라 주민 공람. 주민 공람에서 의견 들어야 되고. 근데 주민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라. 그럼 이 사람이 입안권자가 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결정 신청하겠지. 그럼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건 협의하고 심의 거쳐야 돼.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건 협의 심의고 결정에 따라 관련서로 송부해서 고시해 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경우에 이 결정권자가 하는 절차가 아닌 거니까 이 사람이 못 하는 거 고르는 거죠. 그럼 기초조사 누가 하는 거지? 그럼 이게 결정권자 못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얘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하고 심의 얘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 할 수 있으니까 가나다는 고르면 안 되지. 여기서 가나다 들어가 있는 거 일단 지우는 거야. 가나다 다도 들어가 있고. 그럼 답은 벌써 3번 아니면 5번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 누가 하는 거지?
이방권자 하는 거죠. 결정권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라 들어간 거 지워야죠. 그럼 라 들어간 거 지워야 되니까 어? 지금 현재 지방의 의견 청취잖아. 그럼 지금 이방권자가 하는 거 고르는 거죠. 그럼 얘를 골라야 되지. 예. 얘가 하는 걸 골라야지. 얘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골라야 되니까 라 들어가 있는 거 맞고 라 들어가 있는 거 맞아.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에 이거 혹시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의할 때 결정권자가 원칙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랑 공동 심의해야 되죠. 이거 누가 하는 거지? 결정권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많은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조사 측량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돼 있어요. 조사 측량 타인 토지 출입 결정권자가 해야 돼, 이방권자가 해야 돼? 이방권자야지. 그럼 이거 골라야지. 어딨어? 라하고 바 골라야죠. 그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내용의 고시. 결정된 내용 고시 누가 하는 거야? 결정된 거 결정한 거 고시한 다음에 송부해서 알려주잖아. 결정권자 고시권자 이 사람이 해야지.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혹시 우리 공람 기간은 다 며칠 이상이다. 14일 이상이다. 단 30일 두 개 있댔죠. 30일이 정관장, 홍삼. 정이 뭐예요?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그 두 가지는 며칠 이상? 30일. 근데 얘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시키려면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해야지? 이방권자가. 그러면 라랑 바랑 아니까 답이 몇 번인 거예요? 3번이지.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어렵게 낼 때 나왔던 건데 제가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나왔던 건데 그냥 골라봐라 해서 놓은 거니까 이건 지금 현재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방권자가 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기초조사 찾아라 이거잖아. 그래서 기초조사 찾아라. 공람할 때 우리 일간신문 공고하는 거 누가 해야 돼? 이방권자가. 그리고 지방의 의견 누가 들어야 돼? 이방권자가. 이거 찾으라는 거야.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방권자가 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답은 3번 되는 거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혼자 풀어봐야 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답 맞췄잖아. 근데 같이 있는데도 집에 가서 틀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3번 문제가 이게 이제 맞추란 문제야. 시험장에서 국토개혁 법률에서 기반시설의 종류가 크게 7개가 있는데 7개 유, 보, 고, 환, 공. 유가 뭐죠? 유통 공급시설. 방이 뭐야?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 기초시설. 간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7개 있었잖아요. 7개 중에서 연결을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하는 문제는 항상 매년 나왔는데 6월달에 2020년에 간평사 문제로 나왔던 거야. 맞추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찾으래? 유통공급시설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재활용하고 폐차장이 나오면 얘 처리하는 시설이죠.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니까 환경 기초시설이죠. 환경 기초시설이니까 얘 아니잖아. 그리고 방 저수지는 가뭄 피해 막겠다. 재해 막겠다. 방제시설이에요. 방제시설. 공동구는 그 공급하는 거죠. 시장 공급하는 거니까 유통 공급시설. 그얘 맞죠? 주차장하고 공항은 이게 우리나라 도로 주차장하고 폐차장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 기초시설이고 공항 교통시설이잖아 이거. 교통시설. 도축장하고 종합의료소 가지 마 재수 없다. 여기 가지 말자. 보건 위생시설. 보건 위생시설. 아프면 가는데 어디죠? 종합의료소 갔다가 아미를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종합의료소 간다고 그랬잖아. 깜짝 놀니까 저 같은 애 얼쩡거리면 안 된다고 했던 거. 도축장. 여기 뭐해? 보건 위생시설이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게 시험장에서는 머리 마비돼요. 내가 정확하게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했던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풀면서도 지금 멍 때리잖아 지금. 지금 3분의 2가 입을 딱 이렇게 열고 있어요. 못 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항에 약간 무슨 시설이지 공항? 도로, 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랬었잖아. 근데 그 순서가 아니라 그냥 딱 끄집어놓고 아닌 거 골라라 하니까 멍 때리는 거지. 그래서 저런 것들은 한번 연습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4번이
여섯 문제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도, 10년도, 2020년도 그다음에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여러 개 시험을 했던 걸 하나로 묶어놨는데 얘는 이제 맞추려고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연습하려고 낸 거니까 보세요.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인데 옳은 거 몇 개냐 이거 나오면 일단 풀지 마. 풀지 마세요.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민법에 옳은 거 몇 개냐 이거 나오면 일단 걔도 넘어가야 돼요.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한때 유행이 박스에 6개 넣어놓고 모두 고르세요. 맞는 거 모두 고르세요. 그래서 6개가 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유행이 모르는 거 모두 찾아라고 모두 고르는 게 답이었어. 4개가 나왔는데 3개가 다 모두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형이 또 바뀌어가지고 개수를 이것들이 다 모두 고르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한두 개는 또 틀리게 해놓더라고. 그래서 얘는 확률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버려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들었던 거 기억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어요? 없어요? 비구속적 계획이라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이죠. 기초조사할 때 한 개의 도시의 개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더 해라 했더니 할 게 많은데 토했다 그랬잖아. 토가 뭐였지?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추가한다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던 게 추가된 거야. 그러면 기초조사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가 뭐죠? 토지 적성 평가 요거랑 그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 포함해야 됩니까? 예, 맞죠. 예. 이게 광역도시계획으로 시험에 들어가요. 분명히 저는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그랬지 광역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언제 했냐고?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랑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랑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할 때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그래서 얘 준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은 앞으로 개발을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두 가지 더해라 해서 토했다가 토가 뭐였죠?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거 추가로 해라. 그랬더니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거니까 환경 파괴하는 것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장학원 내에서 뭐가 들어가요? 환경성 검토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토했다, 환경성 검토까지 세 가지인데 그럼 얘는 네 가지네. 그럼 이 네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머스 규정인데 생략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통 생략 사유가 있고 얘만 생략하는 거 나오면 틀려라 문제예요. 틀려라 문제인데 다른 건 몰라도 공통 생략 사유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나대지가 나대지가 없고 그냥 다 건물이야. 나대지가 몇 프로 미만? 2% 미만. 또 개발이 이미 된 도심지에 있으면 도심지는 이미 개발이 다 됐으니까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생략할 수 있다. 그거 관련된 걸 물어보거나 최근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거의 똑같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얘 추가되는 사유도 똑같고 생략 사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만 제대로 알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심의할 때 구역 지정할 때 원래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구역 지정만큼은 이거는 정부가 좀 건드려야겠다. 그래서 심의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게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준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방권자가 똑같지 않고 얘 원칙이 특강 특특 시군인데 예외 국장 도의사잖아. 근데 여기는 도의사가 있다 없다? 없어. 결정권자에 여기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점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는 거 잘 나오고 그리고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이게 대답이 나와야 돼. 공간재구조화 뭐 하려고 나온 거야? 도복 때문에. 뭔 복이에요? 도복이 뭐였냐면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요 두 개를 지정하려고 따로 나오는 건데 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래 용계 기도치까지만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있었는데 새로 신설된 게 뭐였어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이 신설이 된 거야. 이 두 가지만 하려고 나왔던 게 공간재구조화 계획인데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있죠. 요거는 기반 시설이 오래되고 나서 10년 지나서 다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연장이 된 거라 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돼요. 근데 얘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죠. 얘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공간재구조화로 해야지. 그래서 얘 내용이 도복이 원칙인데 얘랑 같이 할 수도 있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누구는 못하네? 도보군 못하지. 도보군 어느 계획 입안 제한이에요?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한이에요. 그래서 다 3분의 2인데 돈 많이 들어가는 건 5분의 4 동의 어드랬죠. 기반시설하고 입체복합구역 요 두 개 단어만 보이면 5분의 4 맞죠? 이 두 가지는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5분의 4고 나머지는 3분의 2. 근데 그거 낼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저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왜 신설됐으니까 아직 안 냈잖아요. 안 냈으니까 내가 5분에서 3분의 1을 내려면 나는 얘 낼 것 같아요. 도복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때 얼마? 3분의 2. 얘랑 같이 하게 된다면 입체복합구역이 껴 있으니까 그때는 얼마? 면적 5분의 4 동의 얻어서 제한해라. 그럼 여기서 누가 제한을 하는 거지? 요거 입안해달라고 누가 제한하는 거예요? 주민이 제한하는 건데 이해관계자 있는 자도 제한할 수 있나? 이해관계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근데 가로에 제한 포함인데 이게 제외란 말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이제 가로를 안 읽는 사람들이 잘 틀리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기초조사는 어디서 이미 했네?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들을 안 되겠다.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자.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하고 시도의사하고 시장 군수가. 그래서 그 구청장 빼고 행정계획 다 짜잖아요. 걔네들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해놨으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기본계획 짤 때 요거 그대로 갖다 써라. 근데 이게 중간에 홍수가 났어. 인구가 엄청 많이 빠져나갔어. 그럼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인구가 좀 줄었으니까 좀 반영해야겠다.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에 관련된 현황 내용을 몇 년마다 5년마다 반영하는 거지 타당성 검토가 아니죠. 얘는 타당성 검토라는 거 없어요. 누구만 있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얘는 그러면 안 써요.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요거랑 성장관리계획 있었죠.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6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킹정 계획을. 그럼 이제 풀어보자. 보세요. 그럼 기업 관련된 거는 일단 뭐 역겨운 거 없죠. 기본 계획인데 이거 광역도시계획으로 바꾸면 틀린 거예요. 기본 계획이니까 토에따 두 가지 포함해야 됩니까? 네. 기억 골라야 돼. 그다음에 니은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래요.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우선한다. 부문별 계획에 우선한다. 뭐라는 거야, 씨. 해봐요. 자,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마다 짜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슨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을 바꿀까? 여기서 이 도심지 안에서 요 도로 부분, 상하수도 부분, 어떤 부분별 계획 짤 수 있죠. 그럼 부분별 계획을 짤 때 다른 법에서 짜는 건데 이미 도시공계획 짜놨잖아요. 둘 중에 누가 방향 제시하는 거지? 기본 계획이 방향 제시하니까 이 부분별 계획을 짤 때 지 멋대로 다른 법에서 막 짜야 돼요. 요거에 맞아야 돼. 그럼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네. 그래서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부분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저 봐요. 문제가 부분별 계획을 해당 관할 특강 특특시군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짰잖아 지금. 다른 법률에서 요 부분별 계획을 짤 때는 이미 도시의 방향 잡은 무슨 계획에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죠. 우선한다 그러면 안 되고 부합되어야 된다 이래야지. 뭘 틀린지 알죠? 집에 가서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체크하지 마셔야 돼. 그럼 일단 얘는 틀렸어. 디귿.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서 여기 토지를 앞으로 개발할 거야 보존할 거야 해당 지구를 지정할 때 이미 국토계획법에서 뭐 짜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해놨잖아.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야. 근데 여기다가 신도시 개발하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다른 법의 용도지역 즉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지구 지정 목적과 동일하게 부합되게 짜야 되죠. 다르게 지정할 수 없다. 이거 하면 안 돼. 지금 틀렸네. 그럼 기억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부합되게 작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리을
이거 어디서 보던 거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한 두 가지에다가 인구. 여기 나왔어. 이제 아는 거 나왔다 이거죠. 예. 막 소리 시끄러우면 아는 거예요. 조용하면 수도권에 안 들어가고 광역시하고 연접되지도 않고 인구도 10만 이하야.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 특강 특특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모두 포함했거나 이 세 가지 조건은 공통 사항이 되면 무슨 계획 짜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관리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본계획 관련된 내용이구나. 예, 맞다. 미음. 국장 시도시장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때 해당 아까 구청장 빼고 국장 시도시장 군수가 해당 정보체계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 만든다고 그랬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 해야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한 거 반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비읍.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씨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장에게, 고씨니까 주민이죠. 고양시장에게 관리계획, 오른손에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랑 왼손에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기지산지입이잖아요. 기지산지입. 요거 기반시설 좀 설치해 주세요.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과 용도 지역 좀 변경해 주세요. 이거 2반은 물론 2반 제한도 할 수 있다. 일단 두 개가 틀렸어요. 일단 얘는 제한할 수가. 우리 자연환경인데 일반 상업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또라이죠. 용도 지역은 제한 못하죠. 2반은 물론이 아니라 2반은 못하고 뭐만 제한할 수 있다. 제한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나 틀린 거네. 그래서 얘 틀렸고 그 다음에 시옷.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시도시장 군수가 여기 이제 수리권자 물어볼 때 한 문제였던 건데 제가 한 개 지문으로 받는 거야.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같은 도면 시장 군수가 짜고 시도 걸쳐 시도의사 짜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짜잖아. 그럼 짜는 사람이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고 맞죠?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영어로 only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없어. 그러면 이제 국장 그러면 내 눈 확 찔러 그랬는데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다 맞잖아. 그리고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은 원래대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다 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수립 위반할 수 있다. 맞네. 그다음에 이용. 지자체는 도시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장이 평가했다. 이게 이제 정부가 종합정책계획을 줬는데 지자체는 이거에 부합되게 짜야 되잖아요. 근데 부합되게 안 짜면 얘한테 야 이거 똑바로 좀 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행해야 돼요? 쌩까야 돼요? 이행해야지. 그러면 국장이 평가한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니까 사극상 일으켜도 된다는 얘기잖아. 반영해야 돼, 할 수 있는 거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렸고. 지읒. 광역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제대로 나왔어.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짠대요. 이 광역시장이. 그럼 이미 얘가 방향 잡는 계획 무슨 계획 짰죠? 기본계획. 기본계획 내용과 부합되게 짜야 되죠. 요 내용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한다. 얘는 맞게 해놓고 아까 틀리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지문이 두 번 나온 거야. 지문 맞고. 또 있나?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때문에 치읓.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거 아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을 해놨으면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는 거예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을 해서 변동사항 반영해야죠. 맞네. 기억.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광해도시계획이다라고 해. 원래 도시군계획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얘를 포함할 때는 광해도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광역도시계획까지 포함했잖아. 그럼 광해도시계획으로 이 세 가지 계획 모두가 관할 특광 특특시군에서 수립하는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의 개발의 보존의 기본이 된다. 자 봐요. 지금 정부가 짜놓은 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 다 짜놨지 이거? 도시마다 다 짜놓은 계획이 뭐야? 도시군계획 짜놨어. 다 짜놨는데 어떤 타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 신도시로. 여기 타법에서 여기 개발하겠대. 그럼 이 개발계획 토지 이용 관한 게 어느 계획에 맞아야 돼? 도시군계획에 맞아야죠. 광역도시계획은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광역도시계획도 들어가면 안 되지. 예, 여기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다른 법의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거는 무슨 계획만? 협의회 도시군 계획만 해당하는 거지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근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포함해가지고 이 광해 도시계획 군 계획이 다 뭐 기본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냥 무슨 계획만? 도시군 계획이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 기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기본서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공부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지문이라고 내가 안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요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틀렸고 티읕은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뭐 할 수 있댔죠 아까? 제한하면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 된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이거 하여한다는 형식은 안 돼요.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게 몇 개야? 기역, 리을, 미음, 시옷, 지읒, 치읒 6개네. 6개. 예. 3번이 답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해설에 너무 잘 써놨어. 보고 나서 오늘 한번 수업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은 집에 가서 확인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K시 소재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고 면적 주고 건폐율 주면 그림 그려야 돼요. 그림을 안 그리면 내 머릿속에서 뇌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K시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는 이종 일반 주거와 생산 녹지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총 면적은 1000제곱미터다. 자, 이게 1000제곱미터. 자, 1000제곱미터인데 이종 일반 주거에 최대 여기 두 개 걸쳐 있어요. 지금 현재 이종 일반하고 생산 녹지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생산 녹지. 그다음에 이종 일반 주거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대요. 그리고 갑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지금 궁금한 건 이 땅에 최대로 질 수 있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럼 K시의 도시공객 조례상 생산 녹지 지역의 용적률은 몇 프로야? 50%. 용적률 50%고 이종 일반 주거 용적률 200%예요. 200%야. 이 상태에서 풀어보래.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얘가 얘 땅이 몇 평인지 알아야 되는데 전체 땅이 얼마랬어? 전체 땅이 1000제곱미터래요. 그럼 X에다가 지금 용적률이 지금 얼마야? X의 2배를 했더니 연면적이 얼마야? 1200이 나왔대. 그럼 얘 땅이 얼마란 얘기야? 너무 쉽잖아. 600이니까 6이 12에서 1200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얘 600제곱미터란 얘기죠. 그럼 얘 몇 제곱미터란 얘기네? 400제곱미터란 뜻이네. 400에 50%면 4, 5, 20. 200제곱미터까지 질 수 있네. 여기는 최대 200 질 수 있고 여기는 최대 얼마 질 수 있어요? 1200. 더하면 얼마가 최대예요? 1400. 그럼 이 땅에 최대 질 수 있는 거는 1400. 예, 그래서 1, 2, 2번이 답이다. 이 뜻이에요. 이 X값을 찾아내면 이거는 찾을 수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밑에 그림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갖고 내가 그려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면 시험장에서는 뇌 정지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용적률 이거 곱해보고 저거 곱해보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이 X값 찾은 다음에 나머지 X값 찾아서 400에 50%밖에 못 지니까 200 질 수 있다. 여기에 1200 질 수 있으니까 이 땅이 최대 질 수 있는 건 1400이다.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2021년도 문제랑 작년 간평사 문제인데 내가 하나 여쭙고 갈게요. 우리가 2025년 보는 거죠. 2025년이면 2024년하고 2023년. 작년 기출문제가 25년에 또 나올 것 같아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년 기출문제는 거의 강의 잘 안 할걸? 강의 해봤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 근데 민법하고 개론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법은 양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나왔는데 요걸 내년에 또 낸다? 이거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24년도 문제보다는 23년, 22년 옛날 7개년 중에서 가장 최근 거보다 그다음 2, 3년 전께 저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문제인데 아쉬워서 24년도 나왔던 게 또 나왔길래 한번 3년 뒤에 나온 문제랑 거의 유사했거든. 봐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세 가지 용3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용어 정의 문제는 무조건 맞추라고 되는 거야. 이종 전용 주거면 1, 2, 1, 2, 3 준주거잖아요. 그럼 전용 주거는 양호예요, 편리야? 양호. 일반 주거는 편리야. 근데 여기 전용이라고 전량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편리 나왔잖아. 전용은 뭐야? 양호야. 그리고 1종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이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든가. 중층의 편리면 일반이잖아요. 그럼 저층, 중층, 중고층이니까 얘는 몇 종 일반? 2종 일반 주거 설명한 거잖아. 2종 일반 주거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시도는 일반 주거, 준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지구 나오면 일단 내 머릿속에서 복합 용도지구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여기 땅에다가 다른 기능 더 넣어주겠다. 입지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일일개랬죠. 일일개. 여기서 일일개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그러니까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인데 누구 들어갔네? 준주거. 단독 문제로 나왔던 거였어요. 다음 중 복합 용도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오가 나왔었어요. 1, 2개. 근데 거기 준주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다 지정되는데 얘 일반 주거가 지금 현재 면적이 900제곱미터래요. 900제곱미터면 최대 얼마까지 지정 가능해? 이거를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얼마까지? 300.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저 땅 다를 하면 안 되고 그 땅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돼 있어. 처음 넣는 거 아닌데? 확인시켜줘요? 씨, 네가 언제 그랬냐? 씨. 시내노트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놓치고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데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가 지정합니까? 그럼 어디다가 1개 지정하면 그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른 기능 더 넣어주겠다. 근데 조례가정 건축물을 지정하더라도 면적이 얼마 이하로 3분의 2 이하로 지정하라고 했잖아. 있었네. 있었죠. 한 번도 천천히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야. 전체 면적이 3분의 1인데 일반 주거에 지정이 되면 준주거 기능 넣어주되 장안동 공작물은 안 된다. 일반 공업에는 중공업 기능 넣어주는데 노란파만 하면 안 된댔죠.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는 다른 거 음판승 유 허용해 준댔잖아. 음이 뭐였죠? 음식점, 판매시설, 숙박시설, 음판승 유를 했잖아. 음식점하고 판매시설하고 음판숙이잖아. 그다음 유원시 관련된 시설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대상 물어볼 수도 있고 조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 한 문제로 낸 거였고 이번은 틀렸다. 경관지구 있어.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져요? 그러면 자, 시, 특. 자연경관, 시가 지경관, 특화경관인데 시가 지경관이잖아. 시가 화경관 아니죠. 시가화는 어디서 들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시가화가 두 번 나오지 않아요. 시가지야, 시가지. 이런 싸가지, 시가지라고 그래. 시가지. 뭐야? 시가지. 틀렸다. 4번. 방제지구 잘 나오는데 방제지구는 재해를 막아야겠다라고 했으면 재해를 어떻게 저감할 건데 라는 재해 저감 대책 짜야 되죠. 이거에 맞게끔 부합되게 건물을 지면 용적률 완화해주겠다. 1.4배까지. 그래서 특정한 용도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용적률의 1.4배면 몇 프로야? 14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거 이제 맞는 짐으로 나왔던 거예요. 답 4번이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5년에서 몇 년? 20년 사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죠.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항상 효력 상실은 뭐야? 다음날. 제가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걔네 나왔던 거 복합해 놓은 거니까 저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저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좋아하시는 거 잘 풀어야 돼요. 됐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 문제랑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이거 틀리면 사람도 아니야 이거.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뭐 그려주면 발생하죠? 지정되면 고시한 날에 다음날 발생한다요? 다음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 즉시 발생한다지.
고시한테 즉시 발생하는데 혹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잖아. 근데 그 시험장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 이렇게 하면 안 돼.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에요.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한 날, 이 고시지 앞에 고시가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입안권자가 뭘 그려야 돼요?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한 때, 요때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형도면이라는 단어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때로 꼬시면 안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결정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칙을 쓴 거기 때문에 착수한 자는 사업 공사 계속할 수 있다. 단 시수 30. 시가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산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수산으로 바꾼 거예요. 수산자원보구역에 대해서는 매도란에 관할 특광 특특 시군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맞지?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가와 수산 둘 다 똑같죠? 얘도 매도래? 3월 안에 신고한다. 맞고. 특광 특특 시장 운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냥 5년마다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몇 개? 6개. 6개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나와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에요. 5년마다 짜야 되는 계획. 5년마다 짜야 되는 계획. 힌트 줄게요. (5년마다) 짜야 되는 거 있어. 공동구 유지. 뭐 들어봤던 건데 이게 공동구 유지 관리 5년마다 짜라고 그랬잖아. 5년마다 반영해야 된다. 그럼 아까 전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5년마다 그 반영하라는 거고, 타당성 검토하는 거고요. 똑같이 7번으로 이렇게 풀면 되고. 8번 이제 용도구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기존의 용도구역이 4개밖에 없었다가 이 4개밖에 없었다가 도보기입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개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 도보군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건데, 얘랑 같이 한다 그러면 얘 때문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가라. 그리고 싹 밀어 새 도화지로 여기에 한번 이 도시기능 떨어진 데를 한번 싹 다시 살려봐. 이거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짜봐. 이게 뭐야? 도시혁신구역이고, 이거 용어적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주거 기능이 있었는데 뭐 공업 기능이 있었는데 너무 이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다른 기능도 넣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레동 했었죠. 물레동 하면 뭐야? 복합 용도구역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니까 노후화되면서 다른 기능을 한번 넣어보겠다 해서 이미 결정된 거니까 기반시설이 아니라 뭐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입체적으로 복합 기능 갖겠다 해서 입체 복합구역.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체 복합구역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다. 그럼 요 총 7개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래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지나 부도심이나 생활권 중심 지역은 사람 바글바글 한 데죠. 그럼 여기는 완전히 새로 한번 만들어봐라가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구역은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시험장 가면 도시군 관리계획 써 있을 거예요. 틀렸어요. 분명히 제가 도시혁신구역 지정하고 도시혁신 계획 짜는 거는 뭘로 하는 거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여기 지역을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싹 밀어버리겠다. 이것도 도시혁신구역이잖아.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 따라 뭘로? 도시혁신구역. 그러니까 용어 정리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산업구조가 나오면 공업 기능이 떨어진 물레동에다가 야 주거 기능, 상업 기능 넣어봐. 복합 용도구역. 걔도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산업구조 나오면 복합 용도구역이에요. 경제활동 변화로 여기 나왔네. 아예 써놨네.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 따라 복합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또 나왔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됐다. 이게 물레동이잖아. 그럼 이것도 복합 용도구역이야. 그럼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와 결정권자가 복합 용도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네. 도시군객 시설이 준공이 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야 기능이 좀 약간 이제 오래되니까 떨어지니까 개량을 한번 해서 다른 기능도 넣고 야, 도로 위에다가 건물 져가지고 여기다가 입체적 공간도 만들고 지하도 만들고 한번 해보겠다. 그게 입체 뭐야? 복합구역이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계획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아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공객 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 이렇게 틀렸죠.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요. 이거 얘를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바꿀지 얘를 도시공관리계획을 공간 재구조학으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정의 형태 문제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졸리면 얘기하세요. 이따가 내가 춤 한번 출란게. 뻥이에요. 그걸 믿어요? 내 미쳤어. 내가 춤추러 왔나 여기? 네. 네. 저요? 뭐 한때 좀 놀았어요 제가. 9번 가겠습니다. 9번. 이 9번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별표 좀 해놓으세요.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는 있는데 이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 제한도 있고 공간 재구조학의 입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주민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도시공간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자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안서의 오른손에 도시공관리계획 도서, 왼손에 계획 설명서 첨부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근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시험장에서 안 보여. 이거는 내가 틀려봐야 시험장에서 이거 틀리겠네 이렇게 보여.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으면 국장 시도시장 수가 45일 안에 통보해 줘야 되죠. 제안일로부터 며칠?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있어. 그것도 1회 한해서지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 75일 안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기반시설 설치해 주세요의 제안을 할 때에는 대상 토지 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기반시설하고 도시공객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얼마? 5분의 4. 5분의 4. 틀렸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는 조건이 세 가지 있어요.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이어야 되고 계생자만 가능해. 이게 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계를 틀리게 하는 거야. 계생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 50% 이상이어야 된다 했죠. 50%. 듣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제한할 때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면적 1만에서 얼마? 3만.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미만까지로 해야 된다. 맞지? 5번 답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거는 머릿속에 핵심 정리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글씨가 안 보일까봐 확대봤어요. 여기 주민이 입안 제안할 때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 받은 사람이 잘 모를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돼 있어요. 자문 거치게 돼 있어요. 저 자문을 심의로 냈었어. 입안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칠 수 있다. 통보는 45일 연장해서 30일. 그래서 요 45일을 60일로 3번 냈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은 입안에 드는 비용이에요? 사업에 드는 비용이에요? 사업 비용이 2천억 들어. 2천억을 내가 부담할 수 없잖아. 입안에 드는 비용이에요.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1만에서 얼마? 3만이고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거 몇 프로? 50% 이상이고 얘는 땅이 어디만 있어야 돼요? 계생자. 그랬더니 또 생산녹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계획관리 친구야. 계획관리 친구가 무슨 관리? 그래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 있어야 되고 얘가 차지하는 게 몇 프로? 50% 이상이고 면적은 요 사이여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얘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를 시험에 냈었는데 면적까지는 간평사만 냈고 요 두 가지는 안 냈어. 그럼 올해 낸다 그러면 저것도 낼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가야죠. 됐고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풀어보자. 이거는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개, 시, 수, 도. 여기서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에 가 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어디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 유일하게 국토개법에 있는 게 그러니까 시가와 여기껏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예. 나머지는 지정권자만 나왔는데 얘는 전국 대상이니까 누구만? 국장. 수사는 회장. 도시 거꾸로. 시도 대장이 정하고 얘는 원래대로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그러니까 권한자 낼 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낸다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시가와는 규제가 너무 세서 허가 사유만 있고 신고 사유가 없어. 그래서 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신고로 가능하다, 그냥 가능하다 다 틀린 거랬어요. 그러면 일단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거다.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 시수 3신. 3월 내 뭐예요? 신고. 이 두 개 동그라미 하셔야 돼. 3월 내 허가로 내요. 나 분명히 3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0일로 내면 안 돼요. 30일은 아까 개정 30일. 개발구역, 정비구역이 30일 내 신고고 얘는 3월 내 신고야. 그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공객 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다 가능하다. 원칙이 금지인데 국장이 인정하면 가능하댔잖아. 그럼 시가와에서는 도시공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기 때문에 틀렸다. 됐고 3번 시가와 조정구역 건축 제한 얘만 유일하게 다른 법이 아니라 국토개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맞죠? 얘는 무슨 법? 개특법. 얘는 수산자원관리법. 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얘만 국토개법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된 거고 시가와는 대부분 산으로 돼 있었어요. 논으로 돼 있었어요. 산으로 돼 있어서 허가 받으면 산지 관련된 거 의제 있는데 농지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가 조정구역에서 허가가 났네. 허가가 났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조정 허가나 신고는 받은 것으로 본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정하죠.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해지하여야 한다. 틀려요.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인데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해지하여야 한다. 이런 틀린 거라고. 자동 실효라고. 실효가 자동 실효라는 얘기는 다음날 없어진 거지 해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용도지역 정했는데 변경하겠다, 다른 걸로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으로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타임존이라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지구단위계획까지 끝내야 돼. 지구단위계획 제가 두 문제 넣어놨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한 템포 쉬었는데 성장관리계획형이잖아. 얘가. 얘는 주 대상이 도시하고 도시외 중에서 도시도 대상이고 도시외도 대상인데 얘는 딱 세 군데만 대상이고 거의 다 대부분 도시야. 그래서 임의적 지정하고 필수적 지정 있었죠. 필수적 지정해야 된다가 정택이 10살 30만 이상의 시가와 공원 해제 녹지가 주상공 바뀌는 거 개폐권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지정 대상 다 할 수 있다다. 그리고 정택이 10살하고 30만 이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도시 외에서 개발할 땅 두 개예요. 계획관리하고 개발 진흥지구 용도지구 없애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요거를 지정한 다음에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 짜야 되죠. 계획자 중에서 제일 꼭 짜야 되는 거 기건. 이 기가 뭐였냐? 기반인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 두 가지는 꼭 짜는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짜야 되는 게 아니라 짤 수 있다야. 그거 조심하면 되고 이거에 맞춰서 네가 개발하면 인센티브 준댔죠. 너 인센티브 내가 줄 건데 도시지역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완화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도시 외에는 완화가 거의 없고 용적률 건폐율만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 150, 200% 완화해 주죠. 목소리가 작아졌을 때는 모른다는 얘기인데 도시든 도시 외든 최대 범위는 건폐율 기부 체납하면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근데 얘는 추가로 완화되는 규정이 많잖아. 그 완화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걸로 볼까? 31페이지 여기서 1단계는 현재 어디를 대상으로 지할 거냐, 도시냐 도시외냐. 지정이 되고 나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근데 기간은 반드시 짜야 된다 했었고, 그에 맞춰서 너 개발하면 인센티브 줄 건데,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지역 중에서 둘 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똑같잖아. 최대 완화 범위가. 근데 얘는 완화되는 게 여러 개 있어서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높이하고 용적률을 1.2배 완화해줘요. 그래서 120%까지 완화해준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도시에서 도시외에서, 도시에서 한옥마을 조성, 차 없는 거리 조성,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면 100% 완화해주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 내에서, 여기 준주거는 그 상업 기능이 좀 있는 데라서 1조 높이 제한하고 관련이 없어서 기부 체납했냐 아니면 채광 확보했냐 이거에 따라 용적률은 얼마까지? 140까지. 그리고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200까지 완화해주겠다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도시 외라고 해서 틀리게 하는 게 많다고. 다 도시역에서만 원하는 거야. 그러면 1번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1. 지구 단위계 구역이 딱 나왔는데 준주거 떨어지면 완하 이렇게 나와야 돼. 지구 단위계 구역인데 준주거 지역이야? 그럼 여기서 기부 체납이 나올 거예요. 땅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이 기부 체납이잖아. 그러면 야 용적률 아까 얼마까지? 140까지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맞죠? 2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거 짜야 되는 거예요? 짤 수 있는 거예요? 짤 수 있는 거잖아. 얘는 반드시 지구 단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포함될 수 있다. 틀렸고.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또 준주거 지역인데 여기서 채광 나왔죠. 채광이니까 위로 올라가도 되는 햇빛을 막아주는 거라 높이 200, 높이 20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맞죠? 도시지역 내란 말 썼어요. 내에서 목적이 한옥마을 보전이야. 그럼 맞죠? 그럼 부설 주차장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맞지? 도시지역 외란 말 쓰면은 이거는 최대 건폐율 150, 용적 200 이거밖에 없어요. 도시지역 외니까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되면 해당 지역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전체 건폐율이 얼마? 150, 용적률은 200. 오해하시는 분은 건폐율이 만약에 80인데 150까지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건폐율의 1.5배를 넘지 않겠다 이 뜻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이런 유형하고 그 다음에 12번이 전체적인 거 물어보는 유형이야. 15번.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인데 옳게 설명한 것은 뭡니까? 그럼 이거 보세요. 1. 혹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결정권자는 국장, 시도, 대장이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빨리 진행하라고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한테 결정청해요. 본인이 직접 해. 본인이 직접 하니까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대장만 도시공관리계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만 그러면 안 되고 누구도 할 수 있어. 시장 군수도 위반하면 시장 군수 결정하잖아요.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맞는데 시장 군수가 빠져서 단독 얘는 지정할 수 없다란 말이 되니까 틀린 거다 이 뜻이고,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주거 기능이 있어. 그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이거 아파트 지어야 되죠. 그럼 이게 도시 바깥에서 아파트 지으려면 어느 땅에만 위치해야지? 계획관리, 주복특개. 되려면 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 무슨 관리? 계획관리만 가능해. 생산관리는 아파트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된다. 틀렸고.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50% 이상인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랑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원래는 도시지역 바깥에다가 지구 단위계 구역 지하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아파트 연립은 30만 이상인데 여기가 초등학교가 설치가 되어 있거나
자연보존 권역인 거예요. 후레자식, 초자식. 자연보존 권역이라면 얼마 이상이면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30만 이상 안 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신에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 일정 요건이 맞춰져야 가능하다. 이거 맞지? 예. 요 3번 질문 아직 안 나왔는데 이거 받으셔야 되고 맞고.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3년 안에 계획 수립해야 된다.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요건으로 당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은 50%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여야 되죠. 그리고 이거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하기만 하면 어떠한 요건 없이 가능하다? 네, 잠깐 보여줄게요. 자, 봐. 자, 일단 도시지역 외의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상으로 50% 이상으로 아파트 연립할 때 얼마 이상일 것 30만, 기타는 3만. 다만 여기 초등학교가 있거나 자연보전 권역이면 얼마 이상이어도 10만 이상이어도 지정 가능하죠. 그럼 이 조건에 맞아야 되고 기반 설치 가능해야 되죠. 경관 조화 이러면서 문화재 훼손 우리 없어야 되잖아. 근데 봐봐. 계획관리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 지역은 기타 나머지면 되는데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기만 하면 요건 없이 가능해요. 추가로 아까 있었잖아. 뭐 읽고 있었어요? 경관이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댔잖아.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어떠한 요건 없이라고 하면 틀리지.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된 거야? 요 3번 요건도 있어야지. 요거 요건만 가능하고 맞으면 어떤 요건 없이 가능하다는 틀린 말이라고. 요 3번 조문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말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만 맞고 다 틀렸네. 됐고 13번이 공동구인데 여기서부터 잠깐 쉬었다가 공동구는 잘 나오니까 요거 13번 문제만 달달하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13번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